현재 전 세계 외신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한국인들의 시위 모습에서 포착된 놀라운 장면이 공개되었고 결국 이는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경악의 반응을 이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인들의 행동은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켈리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 메이저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정말 우연히도 몇 주 전 한국에서의 파견 자리가 나왔길래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으로 가는 파견 자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 파견을 희망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트라우마로 인해 더 이상은 위험한 일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미국에서 각종 위험한 시위 현장들만 골라 취재를 다니면서 때로는 시위에 휩쓸려 온갖 못 볼 꼴을 다 봐왔기에 도저히 이런 생활이 진절머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파견을 가서 일하는 척이나 하며 대충 사진이나 몇 장 보내기 위해 파견을 떠난 거였죠. 그러나 이러한 제 안일한 마음가짐과는 달리 저는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하기도 전에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이었죠. 한국 같은 선진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되다니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고 언론사 측은 제게 이번 계엄령 선포에 대한 시위를 샅샅이 취재해올 것을 요구하더군요. 저는 미국의 시위 현장에서 정말 당할 만큼 당했던 터라 시위라면 정말 진절머리가 났는데요. 그러나 한국에 파견된 제가 별 수 있을 리는 없었고 그렇게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번 사건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엄령은 무효로 돌아갔고 이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대통령 탄핵 촉구 시위가 열리자 상황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알던 시위가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의 시위를 벌이며 놀랄만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한국인 시위대는 미국이나 유럽의 시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구 배트나 쇠파이프를 든 것이 아닌 콘서트장에서나 볼 법한 응원봉을 흔들며 K-팝 노래에 맞춰 시위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시위나 간간히 들려오는 유럽의 소식통을 들어보면 분명 시위는 폭력과 약탈로 점철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펼쳐져야 정상이었지만 한국의 시위대는 그러한 위험한 행동을 일절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한국인 시위 참가자들은 국회 앞이나 도로를 따라 거대한 스크린이나 음향 장비를 설치해 두었고 이러한 음향 장비에서 나오는 K-팝을 함께 따라 부르거나 춤을 추면서 시위를 있는 그대로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국인들의 확성기나 구호를 사용하는 대신 음악을 틀어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은 정말 살면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을 뿐더러 들어본 적도 없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일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K-팝은 일체감을 조성하고 긴장을 진정시켜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시위를 평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희망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방탄소년단의 노래 봄날이 집회의 스피커에 흘러나왔을 때는 이 곡의 가사를 알았던 제게 큰 울림을 주기도 했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에서는 확성기가 공격적인 구호를 증폭시켜 대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의 음악 선택은 시위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집회가 아닌 문화적 표현으로 바꾸어 놓은 셈이었고 이건 정말 놀라운 아이디어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시위를 그저 고리타분하고 공격적인 집회가 아닌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덕분에 일반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잠시 동안만 자리를 지키고 가는 다른 국가들의 시위 양상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진입장벽이 낮은 유쾌한 시위는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즐기며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에 더욱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죠. 하지만 더욱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세계적인 문화 강국답게 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문화적 역량을 발휘해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시위대는 이번 계엄령 사태를 풍자하기 위해 짧은 총극이나 연극을 공연하며 이러한 한국의 현 상황을 비판했고 저는 이러한 완곡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한국인들의 재능과 교양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풍자는 복잡한 정치적 이슈를 단순화하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넓은 청중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킨다는 면에서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호소력 있는 풍자를 하기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문화력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국가답게 무작정 확성기에 비속어를 남발하며 고함을 치는 유럽 및 미국 시위대와는 차원이 다른 교양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시위의 재미있고 매력적인 성격이야말로 젊은 세대에게 시민운동을 의미있고 보람있는 활동으로 인식하게 만든 모양이었고, 저는 이런 게 바로 완성형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혀를 내두를 뿐이었죠. 풍자적인 총극부터 신나는 노래까지 한국의 시위는 창의성이 공격성에 의존하지 않고도 시위의 메시지를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유머와 예술의 사용은 시위를 즐기고 교육하는 행사로 변화시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은 이러한 놀이처럼 보이는 시위를 하고 있었음에도 한국 시민들의 눈빛은 유쾌하면서도 진중함으로 반짝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인들은 시위 현장에서 야광봉을 흔들고 다 함께 K-팝 가사를 떼창하기도 하며 한껏 분위기를 즐겼지만 그럼에도 현재의 상황을 절대로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이 왜 이곳에 모여 있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통일된 구호를 부르짖으며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갔죠. 심지어 한국인 시위대는 소리를 지르거나 공공질서를 방해하지 않고 그저 통일된 목소리를 내며 평화로운 시위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리고 시위대의 존엄성과 규율에 주목한 많은 행인들이 이러한 시위에 호기심을 느껴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과 같은 국가의 시위는 종종 큰 함성으로 이어져 반대 단체나 법 집행 기관과의 격렬한 몸싸움으로 시위가 확대되곤 하는데요. 이들은 시위만 벌였다 하면 문화적 또는 국가적 상징을 훼손하거나 온 거리에 불을 질러서 운동의 정당성을 훼손하죠. 최근에만 해도 미국에서는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 시위로 인해 역사적인 동상이 무너지고 파손되어 논란과 분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평화 시위가 존중과 효과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점은 저는 이번 시위에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들을 보기도 했다는 건데요. 일례로 현재 한국에서 유학 중이며 한국의 수준 높은 시위 문화를 체험하러 왔다던 홍콩의 한 학생 활동가 그룹은 역경 속에서도 평화와 단결을 유지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을 언급하며 자신들도 한국인처럼 시위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홍콩인들은 중국 정부의 월권행위에 대대적인 항의를 하며 시위를 벌였지만 결국 중국 정부가 군대까지 파견하여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했기에 홍콩의 시위는 실패로 돌아가며 홍콩 자치권은 사실상 중국에 넘어가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이러한 아픔을 생생하게 겪은 홍콩인들은 한국의 수준 높은 시위 문화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 저명한 언론사에서 파견 나온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미국 CNN에서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시위를 즐기는 모습을 보고 한국의 시민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며 한국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국의 능력은 불안에 시달리는 국가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며 미국과 유럽 등 때문에 폭력으로 왜곡된 민주주의를 진정한 정신을 가진 민주주의로 되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국의 시위 현장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제 일은 분명 한국인들의 시위 모습을 취재하는 거였지만 트라우마 때문에 시위라는 것 자체에 공포심이 생겨버린 저는 시위대의 변두리에서 한국 시민들의 시위 모습만 대충 사진으로 담은 뒤 곧바로 숙소로 복귀해 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한국 시민들의 유쾌한 분위기는 그런 저까지 전염시켰고 결국 저는 마치 한국인이라도 된 듯 한국 시민들과 함께 시위에 완전히 동참하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의 분위기를 즐기다 못해 그만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정신 차려보니 저는 이미 시위의 중심부까지 들어온 상태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시간은 어느새 미국이었다면 위험해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수준의 늦은 밤이 되어버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시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중심부까지 깊숙이 들어온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낯선 타지에서 위험한 늦은 밤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버렸다는 생각에 갑자기 미국에서 얻었던 트라우마가 떠올라 패닉에 빠져버렸는데요. 저는 미국에서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가 시위대가 던진 돌에 머리를 맞은 적도 있고 시위대의 폭력 시위를 진압하려는 경찰들이 던진 최루가스에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엄청난 고통을 느꼈던 적도 있거든요. 물론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어나는 폭력 시위의 강도를 고려해 본다면 이건 그저 세 발의 피일 뿐이고 저는 시위대들이 더욱 위험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이러한 무지막지한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아까 전에 유쾌한 감정은 전부 공포심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당했던 것처럼 한국에서도 똑같이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렇듯 제 안에 공포심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자 저는 갑자기 그렇게나 흥겨웠던 한국의 시위의 현장이 소름 끼치도록 두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제게 해코지라도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패닉 상황에 빠져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던 그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한 중년의 남성이 제게 한국인들이 들고 있던 빛나는 막대기를 건네더니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 시위는 언제 어디서 열리든 평화만이 가득하니 긴장하지 말라며 위로를 해주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자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한국인들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음료를 무료로 나눠주며 모두가 편안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했거든요. 사실 한국의 겨울은 꽤나 추웠음에도 한국의 모든 시민들은 영하의 날씨에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했는데요. 저는 이러한 헌신적인 한국인들과 함께 따뜻한 유자차와 코코아, 그리고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와 김밥 등을 무료로 먹을 수 있었고, 심지어 치킨까지도 얻어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여러 음식들과 음료를 얻어먹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긴장을 해소할 수 있었고, 저는 이곳 시위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빠져나갈 수 있을 거라는 안도감이 들며 트라우마를 점차 해소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저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음식들은 누가 무슨 이유로 제공하는 거란 말인가요? 그리고 이윽고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된 저는 그 즉시 경악을 하며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시위 참가자들은 추운 겨울날에도 어김없이 민주주의를 행사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근처 음식점 및 카페에서 선불 결제를 통해 대량의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실제로 근처의 여러 식당들에서는 수십 명의 한국인 개인 시위자가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 식사비를 충당하는 선불금을 남겼다고 밝혔는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얼이 빠질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호의를 베풀 수가 있단 말인가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위를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같은 시위더라도 이해관계가 상충해서 시위꾼들끼리 내분이 일어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인 시위대 간의 연대의 유대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저는 민주주의를 떠나서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공동체적 따뜻함을 아우르는 한국의 가치에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이런 한국에 비한다면 미국은 너무나도 냉정하고 수준 낮은 사회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들의 이러한 놀라운 모습은 이게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여분의 담요를 챙겨오기도 했고, 추위에 떨고 있거나 급하게 시위 현장으로 출발하느라 채비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담요를 선뜻 내밀었거든요. 또한 몇몇 한국인들은 손난로를 대량 구매해서 시위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도 하는 등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더라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시위가 벌어진다면 시위대들은 이러한 물건을 공유하기는커녕 그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근처 상점을 약탈해서 직접 수급하곤 하는데요. 만약 여름철 더운 날에 시위가 벌어진다면 근처에 물이나 음료수를 파는 마트들은 전부 털리게 되는 거고, 추운 겨울철에 시위가 벌어진다면 옷가게나 방한용품을 판매하는 상점들은 초토화가 되는 셈이죠.
물론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서구 문화에서는 애초에 아무리 자신들이 두 개를 가졌다고 해도 생전 처음 보는 나무리에 선뜻 자신의 물건을 건넬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게 분명합니다. 즉, 이건 오직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한국인들의 따뜻한 모습에 결국 시위는 밤이 깊어지고 날씨가 더욱 추워질수록 약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열정으로 활활 불타올랐는데요. 특히나 젊은 한국인들 몇몇은 휴대용 히터를 가져와서 자신들보다 연로한 노약자들을 위해 선뜻 빌려주기도 하는 등 한국의 시위 현장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넘쳐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우수한 모습들을 보며 미국의 처참한 상황이 떠올라 그저 한숨만을 내쉬어야 했는데요. 미국 시카고에서만 해도 시위 하나당 평균 500개 이상의 가게가 약탈당한다는 통계가 있고 그중 상당수는 소규모의 생계형 매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위꾼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최근 일어난 흑인 인권 시위는 또 어떻고요? 이 시위 도중 19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시위대, 반시위대, 경찰이 뒤섞이며 상황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결국 폭력적인 언쟁으로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심지어 경찰관들마저 총격과 신체 공격, 심지어 순찰차가 방화를 당하는 등 정말 끔찍한 일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시위에서도 어김없이 약탈자들은 고급 상점, 전자제품 소매업체, 심지어 약국까지 표적으로 삼아 진열대를 전부 털며 상권을 혼란에 빠뜨렸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폭도들은 화재까지 일으켰기에 경찰서, 자동차, 커뮤니티 센터를 포함한 공공 및 사유 재산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분명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시민들의 권리라고 했지만 이러한 미국의 참담한 현실을 본다면 분명 미국은 성숙한 민주주의 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없을 테죠.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인 시위대는 자신들끼리 음식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유지하는 경찰들에게까지 물병과 음식을 건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이러한 상호 존중은 시위 내내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한국은 역시나 수준 높은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선진국이라는 것을 여실히 증명했죠. 특히나 영국의 BBC에서 파견 나온 기자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시위대와 경찰할 것 없이 서로에게 존중을 보이는 아름다운 모습을 중점적으로 취재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 영국의 런던에서는 봉쇄 반대 시위 중 폭력적인 충돌로 인해 20명 이상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고 일부 경찰관은 벽돌과 병을 맞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한국 시민들의 접근 방식은 시위가 공권력을 괴롭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상호 존중이 더 효과적이고 평화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이러한 시위 모습에 완전히 매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수준 높은 모습을 샅샅이 취재한 채 이제는 시위에서 빠져나와 숙소로 향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정말로 밤이 깊은 시각이었음에도 이러한 시위 현장에는 어린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의 시위는 이렇듯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도 될 정도로 항상 안전한 모습만을 보여주는 모양이었고 한국의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시위 현장을 직접 경험해보게끔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조기 교육시킬 수 있는 모양이었는데요. 이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교양 수준이었기에 저는 노인부터 야광봉을 흔드는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즐비해 있는 한국의 시위 모습에 감탄을 할 따름이었습니다. 한국의 시위는 안전과 평화에 더해 유쾌하고 즐거운 시위 방식을 바탕으로 세대 간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의 목적과 단결을 만들어낸 모양이었는데요. 결국 저는 한국인들이 보여준 우수한 모습 덕분에 미국에서 겪었던 트라우마를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었고 한국에 완성된 민주주의의 모습과 한국인들의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저는 더 이상 한국에서 어떠한 겁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나라를 위해 발벗고 나서는 과정에서 열정, 창의성,
친절을 결합한 한국인의 능력에 경외감을 느끼며 이 모든 모습들을 취재할 뿐이었죠. 그런데 이러한 경외감을 느끼는 것도 잠시 저는 이윽고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치킨과 떡볶이, 피자 등 너무나도 많은 음식들을 얻어먹어서 그런지 저는 벼랑간 엄청난 뱃속의 신호를 느끼고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시위의 한복판에서 화장실을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고 저는 급하게 온 신호만큼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몰래 풀숲에서 해결이라도 하고 와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하며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좌절감도 잠시 웬 한국의 중년 남성이 제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화장실이 급하신 건가요? 한국에서는 눈만 돌리면 공중 화장실을 찾아볼 수 있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인 남성은 제게 코앞에 화장실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었는데요. 저는 이러한 시위 현장에 마저 완벽한 화장실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한국의 놀라운 인프라 수준에 정말 깜짝 놀랄 뿐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시위 현장의 화장실은커녕 지하철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시설에서 마저 화장실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저는 시위 현장에서 와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위기를 무사히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오니 마침 시위는 끝나는 분위기더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끝까지 믿기지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왜냐하면 시위가 끝나자 한국 시민들은 그대로 집으로 빠져나가기는커녕 자신들이 발생시킨 쓰레기를 전부 줍기 시작했고 몇몇은 아예 대형 봉투를 들고 다니며 혹시나 떨어져 있을지 모를 쓰레기를 전부 모았거든요. 결국 이렇듯 엄청난 대규모의 시위가 열렸음에도 현장에는 먼지 하나 남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 펼쳐졌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끝까지 아름다운 모습에 입을 떡 벌린 채 허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시위는 털린 상점과 불타는 차량, 그리고 깨진 유리창과 박살난 공공시설물이 남겨지는 것으로 끝나고 이러한 처참한 모습이 완전히 복구되는 데까지는 6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부터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자신들이 사용한 자리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데 온 힘을 다했고 결국 저는 공공장소를 존중하고 공동의 책임을 다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시위가 파괴를 남겼지만 한국에서는 아름다움과 질서만을 남겼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았고 이번 시위에 대한 여러 외신들의 반응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시위가 혼란이 아닌 민주주의의 축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준 한국을 칭찬했고 야광봉 사용, 평화로운 행진, 음악 공연 등을 강조하며 한국을 시민운동의 대가라며 극찬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들은 전 세계의 시위는 종종 폭력과 분열로 얼룩지지만 한국은 단결, 창의성, 은혜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라며 감동적인 논평까지 아끼지 않았죠. BBC 또한 노래와 빛으로 시위하는 한국인들은 민주주의의 교향곡을 보여줬다며 기가 막힌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시위는 단순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국가의 회복력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문화 행사라며 한국인들의 유쾌한 시위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더군요. 결국 저는 사람 보는 눈은 전부 똑같구나 싶어 신기함을 느끼면서도 전 세계 모든 외신들을 극찬하게 만든 한국의 우수한 면모에 다시 한번 감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같은 모범적인 국가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진심으로 부러워졌고 비록 이번 한국 파견은 우연히 오게 되긴 했지만 평생 동안 한국에서 머물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